그냥 다들 막 되게 열심히 살더라고. 자기 개발 뭐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법 막 얘기하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약은 분명히 저희한테 이점을 주는 대신 또 반대로 몸에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사 챕터스 모임장을 맡고 있는 30대 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패널 진 P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진 PD고요. 저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실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진 PD님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이제 진 PD고 30대입니다. 먼저 하시죠. 저는 오늘 5일의 기적 당독소 다이어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눈으로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트렌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독소라는 거거든요. 혈당이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그러니까 24년도에 되게 핫했어가지고 저도 집 앞에 있는 서점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 실물책을 보고 저 궁금하다 해서 쳐서 읽게 되었고 매달 5일을 투자해서 혈당에 좋고 살찌지 않는 몸이 되는 방법을 전하는 책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책은 특성 쌓는 김전사라는 판타지 게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다들 좀 품격 있는 것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잖아요. 판타지 소설은 책이 아니냐. 아니죠. 그러니까 책이죠. 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설도 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읽는 소설이라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소설을 처음 접하게 된 이유는 네이버 웹툰에서 한 15화 정도가 연재되고 있을 때 그걸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소설이 있나? 뒤에가 궁금하잖아요. 소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피아라는 곳에서 연재가 되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와 필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가 막히냐면 막 엄청나게 작은 상황을 막 주저리가 아니라 짧은 상황의 몇 가지 단어로 그 상황을 독자가 상상해낼 수 있도록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도 어렵지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상황이 실제로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웹툰을 먼저 보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주인공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대충 그려지죠. 그려지기 때문에 더 뭔가 소설의 몰입감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었던 소설이고 이 책을 한 줄로 추천을 하자면 장황한 소설이 아니라 간결하고 킬링타임용 소설을 원한다면 추천할 만한 책. 간결함과 킬링타임 둘 다를 잡은 책.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인데 장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 같은데 네네. 저자분이 누군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우리 판타지 쪽에서는 네. 저자를 안 보고 그냥 그 제목만 보고 그냥 봅니다. 진짜 저자를 찾아서 보는 경우는 너무 재밌어서 와, 이 사람의 다른 소설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보는 거고. 네네. 어떤 스토리인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스토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에는 과금과 무과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금은 돈을 쓰면서 쉽게 강해질 수 있고 무과금은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과금을 좀 이기기 힘든 구조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영웅전설이라는 게임에 수백을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데 수백이요? 네, 수백이요. 그런데 왜요? 리니지 같은 거에는 몇 억을 태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죠. 영웅전설은 어느 회사 거죠? 4게임즈의 이종주 디렉터가 만든. 포게임즈 보고 계신가요? 네. 지원 캐시 주십시오. 아무튼 자 그렇게 했다 보니까 수백이요. 앞으로는 절대로 과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생각은 참 좋은 거였지만 일단 돈은 깨졌어. 네. 근데 이 주인공은 무과금으로서 전체 랭킹, 그러니까 무과금으로서는 랭킹 1등. 그리고 전체로는 9등. 내 머리 위에 한 8등 정도 있는 탑티어네요. 탑티어인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뭐다? 다 과금이죠. 다 과금인 애들입니다. 그런데 과금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무과금이 운 좋게 자기들만 가질 법한 캐릭터를 뽑았을 때 엄청 짜증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틱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비틱, 기만.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 왜 과금해?
나는 공짜로 뽑았는데 하면서 올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그때. 근데 오히려 공정하게 쌓아야지라는 식으로 과금과 비과금을 나눈다면 그 김 전사님은 오히려 되게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비틱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제 자랑질을 함으로써 네. 돈 쓰는 사람들은 허탈감이 생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써서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아싸 이젠 내 위에 8명 죽일 수 있다 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키워놨던 김전사라는 캐릭터를 다 갈아서 천마라는 그 유니크한 그 영웅을 키우기 위해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몰빵했구나. 네, 몰빵을 네. 했어요. 이젠 넌 끝. 난 이제 새로운 살림 차릴 거야. 그랬는데 아주 어이가 없게도 이 클리세 중에 2세계 전생을 시키는 클리세가 있어요. 뭐냐면 트럭이 와서 상대방을 치면 눈 뜨면 2세계에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그 천마를 획득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을 맞고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 있다? 리셋. 아니죠. 내가 갈아버린 김전사라는 인물로 빙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게임 세계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무과금이 이제 과금이랑 싸우려면은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가 있으니까 다른 과금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는 하찮죠. 그 지식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게임 세계 안에서는 그거는 거의 예언 수준으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게임이 나의 현실이 된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김전사라는 나를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키워나가면서 이젠 진행하는 결국에는 뭐 세계의 멸망 그리고 나의 생존 스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이뤄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스토리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할 수 있는 소재인데 네.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 자체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은 걸로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이 사람은 진짜 글을 쉽게 읽기도 쉽게 자기도 편하게 쓰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엄청 어려운 책은 불교 관련된 서적이 있었는데 무협인데 네. 와 100권이 넘어. 머리 아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머리 아파. 하지만 힘들었다. 힘들어. 그러니까 네. 불교에 대한 좋은 생각은 들었는데 짜증난다. 이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야 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죠. 거의 이틀 만에 거의 끝까지 본. 그래서 좀 킬링타임용으로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을 보는 이유가 영상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재밌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잘라낼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와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직업병이라서 이거를 내 편집에 좀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라서 좀 뭔가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좀 그냥 다들 막 되게 열심히 살더라고. 자기 개발 뭐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법 막 얘기하는데 어쩌라고. 약간 지금 비틱이신데요? 나는 그냥 재밌으면 그만인데 책이란 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다른 시각의 뭔가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주 좋아하실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댓글로라도 지지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쪽 계열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제가 모임을 운영해 보니까 네. 남성분들이 소설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대망이라는 책이라든지 맞아요. 뭐 여튼 무협 소설이나 SF 소설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소개해 주신 김전사라는 소설도 한번 특성 쌓는 김전사. 네, 특성 쌓는 이게 뭐 스탯 찍는 김전사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땠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해볼 건데요. 5일의 기적 당독소 다이어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 관심을 또 직접적으로 가지게 됐던 게 제가 기존에 속했던 버킷 모임에 계신 이제 맨날 꾸준히 러닝을 하셔서 작년에 한 1800km인가? 그 정도를 뛰신 기혼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군살이 1도 없으시고 맨날 새벽에 러닝을 하시면서 그
그런 식단까지도 올리브유만 쓴다던가 되게 가공식품이나 과자, 첨가물을 안 먹고 하신다고 이렇게 더해 주시니까 그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되게 살 빼는 거,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책 뭐지? 하다가 읽게 됐고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몸이 많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한테 좋냐면 비만과 대사질환에 그걸 해결해주는 한국형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식단. 많은 시중에 다이어트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것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식단이 7이고 운동이 3이라고 한다면 그 식단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하고 내 몸의 가짜 식욕이나 대사적으로 내가 단짠을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쉽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저자분들은 박명규, 김혜연이라는 분들이고 라운북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분들이 되게 수많은 비만 환자분들을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시고 그 4가지 형태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감이 가는 멘트를 먼저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보편적인 방법은 안 먹고 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리만 보면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면서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있다라고 공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게 이유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4가지 타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간 대사 이상형으로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있는 타입, 부신 호르몬 기능 이상형으로 피하 지방형 복부 비만이 있는 타입,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으로 하체 비만이 있는 타입, 마지막으로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으로 전신 비만이 있는 타입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저자분께서 임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 4가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독소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만과 대사질환이라는 거에서 핵심적인 원인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 당독소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 당독소라는 존재는 이름 그대로 독한 물질이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거를 없애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체형 부분이 나오는데 몸이 저희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체형을 바꾼대요. 예를 들면 목이 두툼해지고 또 목이 두툼해지고 얼굴과 몸이 부으면은 그거를 상부해주기 위해서 뭐 거북목이 되고 거북목이 된 다음에는 또 이 골반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가면서 또 그 앞으로 나간 균형을 또 뒤로 다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체형이 장기간 스트레스나 대사질환 이런 게 있으면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성을 했던 게 어떤 저희가 살이 찌시고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을 정신력인 걸로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뭐 저거 식단 조절하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뭐 혹은 게으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반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당독소랑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살이 더 빠지지 않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은 당독소 해독을 하면 신기하게도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식단을 조절해라. 이런 내용으로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 PD님께서는 네. 다이어트 관련해서 뭐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당뇨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뇨에 걸렸고 검사가 안 될 정도의 맥스치를 찍었던 사람. 당화혈 색소 14.5인가를 찍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대사장애가 문제라는 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좀 뭔가 옛날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게 네. 요즘에는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대사 장애를 치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이어트 이름으로는 위고비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먹는 월에 몇백을 내고 먹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이 나옴으로 인해서 당뇨라는 게 이제는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비만과 당뇨가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건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당뇨 환자로서. 오케이. 위고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또 반박하고 싶은 게 위고비라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괜찮지만 먹다가 끊으면 더 큰 요요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지금 한 1년 한 6개월째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리고 약만 먹어서는 네. 안 되죠. 기능은 좋아지는데 네. 살이 빠지진 않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과 단식을 해야지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약은 분명히 저희한테 이점을 주는 대신 또 반대로 몸에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갓난아기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 이제 건강하고 관절이 어디가 뭐 붓거나 뭐 비뚤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런 건강한 몸을 생각했을 땐 저희가 가야 될 지향점은 거기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약의 이점에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건강한 몸으로 가는 방법으로서는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살이 빠지려면 하나는 몸속에 당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다 못 쓰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몸속에 당이 많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살을 빼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또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려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인슐린 저항성 전분을 저항성 전분을 식이섬유처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밥을 되게 적대시하는 게 있는데 탄수화물 적대시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긴 하지만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다라고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항성 전분을 위해서 같은 밥을 따끈하게 써도 바로 먹지 말고 냉장 상태로 두었다가 먹으면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생기면서 우리가 같은 밥의 형태라고 느꼈을지언정 혈당이 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햇밥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그게 찬밥 식은 상태로 밥이니까. 먹어도 되고,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성 쌓는 김전사에서 빠른 전개 이런 거, 뭐 타임랩스, 회기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빠른 결론, 빠른 전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전달을 드릴게요. 그 오해 중에 뭐 과일이 건강하다. 망고 이런 식의 말린 거고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팍치게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 특히 네. 저는 당뇨니까 이거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갈아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소화가 너무 빨리 되면은 맞아요. 그게 이제 다 당으로 가가지고 네. 거의 뭐 설탕 먹는 거랑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저탄고지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거에서도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서 탄수화물 아예 극단적으로 없애시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오히려 섭취하는 게 그 기아 상태인 애들이 케톤체를 뭔가 활용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녹이는 형태로 쓰는 상태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금 뭐 2공기 드시면은 반 공기나 1공기 드시되 단백질을 먼저 드시거나 야채를 제일 먼저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몸의 혈당을 확 높이지 않는 형태의 식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 일상생활 뭐 생생정보통이라던가 그런 데서 많이 전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튀기거나 볶거나 양파로 치자면 이제
카레를 만들 때 오래 볶으면 갈색이 되잖아요. 그 갈색이 카라멜라이징. 되는 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당을 완전히 높여버리는 조리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란도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를 비교를 했을 때 노릇노릇한 계란 후라이를 비교했을 때 한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물에 삶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리 방식을 해서 같은 식재료를 드시더라도 건강하게 드셔라. 이런 거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원리에 대해서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뇨 크리에이터셨으니까 당뇨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제가 빨간 줄을 쳤던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만 잘하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10년 이상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망막증이나 신부전이 찾아오는 사례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높아진 혈당 이외에 당독소가 누적이 되면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고 시기를 앞당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쪽이 안 좋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독소를 해독을 해야 된다. 당독소 다이어트라는 제목에 답게 당독소를 식이요법을 통해서 좀 해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 아마 겪으셨을 목에 계속 걸리는 이물감이라던가 이런 장내 균총이라고 하죠. 유익균이 없고 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 알레르기 반응이나 뭐 시력 안압이 높아진다거나 피곤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크리에이터셨으니까 진 PD님께서도 식단에 있어서 이렇게 튀기거나 볶거나 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내 몸에 당독소를 누적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좀 건강한 식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빨간 줄 친 것 중에 국내 녹내장 환자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30대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도 녹내장 환자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화가 아니라 식이습관과 연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친구들은 먹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안 좋은 조리 형태로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그 말씀이 맞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들으시면서? 저는 이 내용은 궁금한 건 없고 왜냐면 네.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네. 단지 실천이 어려우신. 다만 이제 주의를 가지고 보셔야 하는 게 네. 당뇨에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네, 1형은 맞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고 네. 2형은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냥 대사 장애가 생겨서 인슐린을 흡수를 못하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그런데 계속 쌓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 이게. 왜냐면은 2형 당뇨, 저는 2형 당뇨였는데 그래서 뭐 눈도 침침해지고 신장이 아프니까 막 그 신장이 아프잖아요. 허리까지도 아파요. 맞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 한 방에 그냥 끝난다는 거를 진짜 놀랍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약을 드시면은 정상인이 되기 때문에 좀 글쎄 약간 이런 느낌인데 1형 당뇨는 그 약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인 분들은 운동이나 이 식이로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읽으면은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은 내가 당뇨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걸리자마자 유튜브로 막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쌓은 게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좀 빠르게 좀 보고 싶으면은 봐라. 대신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 하나만 보고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또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환자의 체성분표나 식단을 보여주면서 그 저희가 뭐 학교 급식 가면 영양분이 골고루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영양소 그람수까지 고려를 한 식단 같은 거를 보면서 건강하게 먹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란 100g을 먹는다고 단백질 100g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60g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해요. 60kg의 여자 기준으로. 근데 60g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계란 60g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기도 꽤 많이 먹어야 되고 계란도 꽤 넉넉하게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럼 식단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짜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예시도 잘 나와 있고
보통 여기서는 이제 말을 하는 게 1일 2식 정도만 해라. 그리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를 좀 좋게 생각해라 라고 기존에 1일 1식이 예전에 한번 트렌드를 탔을 때 그 얘기를 주창했던 저자분도 종종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을 먹은 시간 6시나 7시로부터 다음 점심까지는 조금 참아보는 형태.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 하면은 한 2, 3일만 버티시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2, 3일 차가 고비고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드시다 보면 그 배고픈 위기가 한 2, 3번 올 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점심에 이제 건강한 거 위주로 짭짭짭 맛있게 드시면은 몸이 이제 리셋이 되면서 그 정상 궤도, 우주선으로 치면은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 쭉 갈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뇨 크리에이트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이 없으셔가지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편집자분을 고려해서 빠른 전개와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하자면 한 1일 2식,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탄고지지만 지방을 또 너무 섭취하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되 채소와 단백질 먼저 드시고, 그리고 저항성 전분 같은 밥을 먹더라도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두셨다가 식이섬유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밥을 먹어라,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사 챕터스는 특성 쌓는 김전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간결한 소설, 그리고 5일의 기적 단독수 다이어트, 건강 카테고리 전달 드려봤고요. 그러면 유익하셨을 거라고 저는 깊게 믿습니다만, 재밌거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